근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얘기를 계속했는데 어떻게 보면 홍 전 대표랑 계속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이름이 같이 거론됐던 후보 중에 하나가 김태호 전 지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근데 이 둘을 놓고 보면은 확연히 지금 다른 길도 같고 스타일 자체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 예, 다르죠. 음. 두 사람 다 서울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험지 서울에서의 험지 출마를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창원 성산구에 대해서 김태호 전 지사에 대해서 출마를 이제 계속 오퍼 그러니까 그 어떤 요청이 요청했는데. 갖는 걸로 알려졌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안 됐고 네. 바로 이제 분위기가 뭐 바로 못 간다고 밝혔죠. 네, 못 간다고 했고 조금 달랐어요. 홍 대표는 바로 못 간다기보다는 당과의 어떤 계속, 맞아요. 이게 조율을 있었어요. 했잖아요. 근데 있었어. 김태호 전 지사는 그냥 여기 아니면 뭐 아니면 도 결국은 무소속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맞아. 무조건 이 거창 함안 이쪽 지역구를 자기가 가겠다. 맞아요. 뭐 네. 지역에서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하겠다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왜 김태호 전 지사가 창원 성산구 전략공천 이야기도 한창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창원 그 성산구가 정말 중요한 지역이구나 이걸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됐었거든요. 창원 상단의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창원 상단의 노동자들의 표심에 따라서 당선자가 좀 결정되는 것 같고 뭐 예전에 고 노회찬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나온 후보들 면면을 보면 다 노동자 출신이거든요. 약간 그런 점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김 지사가 다시 우리 이 지역으로 와서 성산구로 와서 뭐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도 역시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단일화 문제가 창원 성산구 선거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김태호 전 지사의 어떤 성산구 출마에 대해서 이제 계속 거론이 되는 이유가 네. 그 창원 성산구 자체가 워낙 이제 조금 경남도 안에서는 좀 특이한 정치적 성향이 좀 있기 때문이죠. 진보 1번지니까 맞아. 아까 말했던 그렇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여영구 네. 현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중당에서 서경철 이제 도당위원장이 또 이제 또 출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이흥석 또 그렇죠. 예전 이번에 이제 이게 결국은 이게 그 노동계의 어떤 인사들이 이제 경쟁을 이렇게 펼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노동계 인사들이 모이면서 이제 진보 간의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 이 부분이 늘 논란이 좀 되는 맞아. 부분이죠.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맞아. 같아요. 늘 단일화가 좀 되지 않았나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선거가 되고 선출이 저번 되고.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과 이제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제 정의당 이제 여영국 의원이 지금 당선이 된 상황인데 네. 이번에 좀 노선이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네. 거기다 이제 민중당 뭐 이런 노동 계열의 이제 정당들이 또 후보를 다 내는 바람에 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그리고 같아요.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민주당하고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하고 이제 정의당 후보 이제 됐었죠. 근데 단일화를, 안 됐던 게 단일 안 됐던 게 민주당 그 손석형 후보하고는 단일화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보 쪽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쪽이 더 가까운데 그쪽은 오히려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진보라는 사람들이 다 이제 비슷비슷한 노선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노선이 많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조금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PD 계열, NL 계열. 근데 이제 지금 여행부 의원 같은 경우는 PD 계열. 그다음에 손석형 그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NL 계열. 그리고 지금 민중당이 이제 NL 계열이고 뭐 여행부 의원 같은 경우는 진보당 그러니까 그 정의당 같은 경우는 개파가 엄청 많네요. 그렇죠. 이제 생각보다 노선이 다 달라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합쳐지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역시도 어떻게 될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항상 막판에 결정타를 타를.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얘기 들어보면 원래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네. 진보는 이제 분열로 분열로, 망한다. 맞아요. 그만큼 이제 같은 노선 다른 노선끼리 어떤 화합이나 이렇게 모으는 게 어렵구나. 굉장히 쉽지 않은가 부분이 그럴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시도 어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창원 마산업포구의 오선 이주영 의원도 같이 컷오프가 됐었잖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와 배신감 진짜 크겠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하포에 구에 살고 있고 네. 제가 12년 전에 마산을 처음 왔을 때도 이주영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역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평판은 되게 좋은 편입니다. 예전에 뭐 해수부 장관을 하면서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그때 잘 처리했다는 이미지는 있는데 이제 지역에 이제 존재감이 많이 좀 흩어졌다라는 일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창원 네. 마산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런 그런 생긴 거예요? 얘기보다는 이제 국회 부의장 이제 다선 의원이 될수록 그 위상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지역을 찾는 빈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행사장에서 얼굴을 봐야 되는데 뭐 요즘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못 본다고 하지만 네. 이전부터 지역에 나와서 지역 활동을 조금 적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51년생이거든요. 좀 그러면- 이른이세요. 만으로는 69세시고. 실제로 볼 땐 그렇게 활동이 좀 예, 힘드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그 활동에 대한 정도면 이야기는 70이면 예. 그렇게 나이 많은 편 아니죠. 정치계에서는. 정치적으로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지금 김종인 예전에 이제 지금 계속 그분 거론되시는 그분도 분? 네. 이제 80이잖아요. 80. 네. 그렇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부르려고 하는 많이 사람. 안 내려가는 이유가 나이 탓도 좀 있지 않을까. 그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이주영 의원이야 이렇게 좀 내려놔야 될 시기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긴 한데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컷오프를 당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나이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굉장히 젊은데 누구냐면 그 김해을 현역 김정호 후보입니다. 그 충격적이었어요. 네, 진짜. 김정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노 전 대통령이 함께 보감마을에서 쌀 같이 재배하고 거의 뭐 거기 농사꾼처럼 지내다가 확 떠오른 인물이었는데 예. 되게 충격적이었죠. 김해가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의 1번지다. 저희가 뭐 항상 이런 수식어를 좀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여권 강세 지역이기도 하고 특히나 김해을 선거구는 20대 총선 때 이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가 62.4%의 득표율이 보이면서 당선이 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김 지사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해서 치러진 2018년도였죠. 이 재보궐선거 민주당 김종호 의원이 63% 그렇죠. 득표율로 승리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정말 충격적이었다. 보통 이렇게 봤었어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통영 고성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점정식 의원이 1년짜리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지금도 공천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런 예시를 봤을 때 지금 컷오프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김정호 의원이 공항에서 갑질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아, 겁니다. 네. 맞아요. 그 지역민들이 웃긴 게 김정호 의원은 몰라도 공항 갑질했던 의원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래.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타이틀만 보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맞아. 충격적인 여론을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때는 뭐 생각이 김해 들고.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댓글을 많이 봤었는데 네. 그 갑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시기에 또 그런 일이 터지다 맞아, 보니까 맞아. 한창 댓글 내용도 너무 안 맞아요, 좋았던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치명적이었던 게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김정호 의원이 이제 노통 문통 라인이라고 보니까 이 당장 그 한 사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맞아요. 이 사람으로 인한 이렇게. 상징되는 어떤 노통, 이제 친노, 친문 이런 전체의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까지 같이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그 이제 정당 쪽에서는 비호감 높고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든 의원인데 굳이 또 이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심지어 이렇게 상대성이 높은 김해을 지역에 맞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천 배제된 것 같고 일단은 공천 배제됐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또 지지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지하는 당 지도층 분들께 지지자 분들은 또 뭐 어떻게 반응을 하시던가요? 네,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안 된다는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반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전략 공천으로 내려온 분인 이 전 변무청장 기찬수 후보와 이 김정호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되는 게 결국 경선까지 가게 되네요. 이슈되는 인물이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통합당 통합당. 인물도 있는데 그 이분도 이제 전략 공천됐어요. 아. 네, 장기표 후보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의 거의 뭐 1번지다, 대부다. 이건 좀 놀랐어요 저는. 네. 이게 미래통합당 후보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 전태일 맞아요. 재단 이사장이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진보 쪽의 인사인데 어떻게 미래통합당으로 나왔는지 이게 물론 이제
그렇게 운동하신 분들이 미래통합당에 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렇죠, 그건 뭐 그렇죠. 당연히 또 미래통합당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여튼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분이 지금 현 정권에 좀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난 6월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최순실이 한 명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최순실이 10명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민주화 운동을 만들었던 정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을 생각했던 정권과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영입이 된 것 같고요. 이 색깔들이 다 너무 달라서 이번 김해을 선거는 굉장히 저희들 이제 기자들 입장 그리고 우리 선거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좀 맞아. 뽑을 만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다. 좀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재미있게 뽑을 수 있어요. 저도 김해 시민으로서 좀 재미있게 보고 뽑을 수 있을 것 사실 같아. 총선을 하면 김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경남도내에서 진보 진영 1번지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선거 결과가 조금 뻔했거든요. 근데 이번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보면.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선거철만 되면은 네.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지금 뭐 되게 뒷 이야기들이 넘쳐날 정도로 많은데 네. 대박 나는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깊은 취재. 그러니까 이게 맨날 갑자기 이 후보 사라졌어. 그럼 뒤에 파야 되는 거예요. 왜 사라졌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그리고 시청률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더 많이 뛰고 한 발 더 뛰어가지고 더 깊은 정보. 알겠습니다. 정리 한번. 항상 제가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네, 재미있는 팩트를 가지고 네. 뒷이야기 많이 가지고 와야겠어요. 알겠습니다.